대표님과 여배우 10억 토해내라. 제목만 봐도 좀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황수연 기자가 앵커 브리핑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네, 국내 유명 커피 체인점 대표 손모 씨가 여자 연예인 김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손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앞서 손 씨는 여자친구 김 씨에게 이사 비용으로 2억, 그리고 쇼핑 비용으로 3억, 해외여행에만 2억, 또 선물로 1억, 카드 비용 9천만 원 등을 썼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, 또 실제로 김 씨는 손 씨의 요구에 1억 6천만 원을 송금하고 시계나 귀금속, 또 명품 옷과 구두, 가방 등을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. 두 사람 진흙탕 싸움으로 점점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예.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. 이 커피 체인점 대표인 손 씨, 손모 씨와 연예인 김모 씨인데 일단 김복중 팀장님. 예. 이 커피 체인점 대표가 헤어지라면 10억을 내놔라, 토해놔라,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? 네, 국내에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커피 체인점 맞죠? 그 대표가 아마 연예인 김모 씨하고 아마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. 2014년경으로 알고 있는데요. 7월경부터 사귀었던 것 같은데, 어느 순간 이제 아마 이 여배우 측에서는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또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너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드렸던 비용 이런 거 등등을 좀 돌려달라 해서 먼저 받은 게 1억 한 번, 6천 한 번 그렇게 돼요. 그래 1억하고 또 6천이 2회에 걸쳐서 받은 거는 검찰에서 공갈로 기소가 됐어요. 공갈에 기수가 된 겁니다. 그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꽃뱀, 결혼을 빙자한 꽃뱀이라든지 또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 배포하겠다.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겁을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,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한 6천만 원을 줬는데, 그럼 이제 거기서 정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, 그 이후에 추후로 또 다시 이제 이사 비용으로 한 2억, 쇼핑하는 데 쓴데 한 3억, 해외여행 한 2억, 기타 등등 해갖고 또 10억을 또 환산을 했어요. 그 부분을 또 이제 달라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공갈 미수죄가 된 겁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한 거는 공갈과 공갈 미수죄.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지금 일단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. 예, 변호사님 사람마다 다 씀씀이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비용을 좀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좀 만만치 않은 비용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은 대중들의 시각이 사실 딱 꽂히는 거는 이 금액이에요.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이사할 때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그리고 현금도 한 10억 가량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카드 9천만 원, 월세, 쇼핑, 해외 여행비가 2억 원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 대중들 시각에서는 이렇게 연인에게 돈을 많이 주나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이 돈을 정말 여배우가 돌려줘야 될까라는 건데요. 이 커피 체인점 대표는 그 연예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1월 달에 이제 제기를 해놨다 그러는데요. 법적으로는 아마 이제 증여냐, 조건부 증여냐를 놓고 아마 굉장히 쟁점이 치열하게 대립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조건부 증여, 내가 결혼을 조건으로 이제 준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반환해라라는 이제 결정이 나올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제 증여, 연인 관계에 그냥 호감을 표시하는 그 대가로서 그냥 선물을 준 거다라 그러면 사실 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. 민사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증여냐 아니면 조건부 증여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달리 나올 걸로 보입니다. 예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등장인물은 이제 연예인 김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커피 체인점 대표 그렇죠. 손 씨입니다. 예. 강 팀장님. 네.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이 손 씨와 헤어지게 된 계기를 감정 기복이 있다, 여자 문제 때문에 이별 통보를 했다. 그냥 단순한 두 사람의 사랑 싸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만났을 당시가 이제 한 4년, 처음 만났을 당시가 2013년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났을 당시에는 단지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연예계에서 이게 스폰서 관련된 얘기는 수차례 있었고요. 10여 년 전에도 유명 아나운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지상파에서
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은 덜어 있었는데 이 경우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 액수가 굉장히 좀 일단 많고 그래서 만났을 때는 연인 관계로 만났지만 나이 차이도 20살의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좀 교제를 해보니까 물론 금전 요구하고 뭐 어떤 스폰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연인 관계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. 그랬다가 뭔가 두 사람의 어떤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틀어지면서 저렇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. 근데 사실 이 사건은요, 김 씨와 관련된 이 문제는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2014년 겨울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저런 돈을 돌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포착한 거는 작년이니까 그보다 한참 지나서 그것도 싸우는 게 아니라 열애 중인 걸로 저희들이 포착을 했단 교제 말이죠. 사실이 보도가 났었었나요? 보도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은밀하게 이렇게 알아봤지만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사적인 부분에 은밀한 사적 부분이어서 건드리질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 이미 싸우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겁니다. 예. 뭐 지금 저희가 만들어보는 판넬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손모 씨는 공갈이나 뭐 협박으로 기소된 상태는 맞지만 굉장히 뭐 자기는 결혼 제의에 연예인 김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. 예, 지금 뭐 그분은 나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여배우한테 해준 것이다. 그렇죠.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여배우가 소식을 끊고 단절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내가 지원했던 각종 이 경제적 지원 일체, 그 비용 일체를 반환받기 위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조건부 증여라는 거, 이를테면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이나 예단을 준 케이스에 그런 경우라면 그 결혼이 깨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마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. 돌려받을 수 있는데. 네, 그런데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선물 형태로 주고받은 게 증여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, 증여해 준 걸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는 귀책 사유, 결별 사유가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.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더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른 여자, 그건 본인의 말대로 인정을 하다 쳐요.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치자고요. 그런데 그 결혼을 약속에 대한 어떤 그 귀책 사유, 결별 사유는 누가 만들었어요? 만약에 지금 드러난 대로라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렇다면은 이거를 따질 수 있을 것인지, 반환받자고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. 예, 물론 저희가 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. 변호사님 지금 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. 만약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이 연예인 김 씨는 뭐 일종의 세금 정도만 내면 뭐 해결이 되는 그 정도 문제인가요? 사실 세금도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동산, 그냥 물건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바로 됩니다. 그러니까 물건을 나에게 주면 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도 이미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례는 예물이나 이제 예단을 만약에 그 조건,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단이나 예물로 딱 이제 떨어지게 보기는 좀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쪽이 서로 이제 주장은 대립할 겁니다. 뭐 결혼을 전제로 했다, 아니다 이제 대립은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를 증여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여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위협적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의무가 없지만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신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. 예, 뭐 손 씨가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금 형사소송도 살펴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 무고를 좀 들여다보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?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무고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. 본인이 사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. 내가 어쨌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가만 안 있으면 안 되겠다. 나는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연예인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위협을 느끼는, 왜냐면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거는 연예계에서의 그 정말 그 한순간에 연예계에서 매장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고소를 한 거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무고죄는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. 뭐 이 남성분께서 계속 이제 뭐 혼인빙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기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사기도 상대방을
이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돈을 편취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형사적인 것보다는 이제 민사적으로 오히려 쟁점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. 예. 쭉 보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일단 돌아가는 분위기는 손 씨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뭐 저희 그 잠깐 10억을 어떻게 썼는지 돈 나왔지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여행비 뭐 2, 3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보면 이 손모 씨가 뭐 10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자산만 약 92억이다. 꽤나 잘 나가는 사업가였나 봅니다. 네, 아주 빠르게 성장한. 뭐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지만 지금 손모 씨가 운영했다는 이 커피 스미스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그 프랜차이즈가요? 예, 프랜차이즈가 이제 인기를 짧은 시간에 누렸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이후에 굉장히 그 반감이 많고요. 또 뭐 김모 씨에 대해서도 뭐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네티즌들이 이미 또 누구누구 이렇게 다 언급을 해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엔 또 손모 씨에게 굉장히 좀 안쪽으로 이미지를 몰고 가다가 이제 그 내용이 또 양쪽의 얘기를 사실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. 둘 다에게 지금 뭔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. 예. 뭐 양지민 변호사님, 저희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뭐 나는 홍보 효과도 있고 사업에 도움도 되고 재력가로 소문이 날 것이니 무서울 게 없다.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배우 입장에서 실제로 위협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갈과 공갈 미수를 이제 기소를 결국 하게 된 걸 거예요. 왜냐하면 여자 연예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. 그리고 방송국에 얘기를 해서 너는 정말 방송계의 생명을 내가 끊어놓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앞으로 예. 뭐 먹고 살라는 거냐라는 이제 굉장히 막막한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이제 협박을 함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 성립하는 게 이제 공갈죄거든요.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봐서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. 이 사건은요, 민사하고 형사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. 형사 부분은 서로 내가 돈을 경제적으로 엄청 밀어줬다 손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사귀었던 사람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꽃뱀이라고 소문내겠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내가 준 돈이라고 서로 할지라도 돌려받는다면 그 자체가 공갈죄가 성립이 돼요. 협박인 거죠. 예, 일종의. 협박 내지는 예. 공갈죄가 성립이 되니까 형사 책임에 대한 거는 뭐 면할 길이 없고요. 다만 이후에 민사관계가 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징역이냐 무단 그냥 일반 징역이냐 이걸 또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. 예. 양 변호사님,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두 사람 다 일단 계속해서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너무 그렇죠. 예.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건 분명한 거고 이 20살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도대체 진짜 연인 관계였냐 이런 질문과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생겨요. 이게 사실 대중의 시각이 정말 무서운 게요. 이게 나이가 공개되고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이제 오고 간 액수가 딱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게 스폰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2년 뭐 3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.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한 20억 원가량 정도 이제 추산이 된다고 치면 그게 일반 대중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곱지 않은 부분이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배우에게는 사실 타격이 큰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뭐 그 대표라는 사람이 공갈이나 공갈 미수로 기소가 그렇죠.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들 이 여배우한테 남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뭐 받은 돈을 그래 뭐 민사상 의무가 없으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.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도 취하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고 목적 달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배우는 대중들이 이미 짐작하건대 누군지 거의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앞으로의 연애 생활이 얼마나 가능할지 재기가 가능할지 그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여배우가 더 많이 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럼 짧게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면 양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손모 씨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일단은 송모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.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거 있으면 난 달게 처벌을 받겠다라고 그렇죠. 얘기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검찰도 이미 공갈과 공갈 미수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.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동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가 문제인데 아마 재판부에
정부에서는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입증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정서상 그렇진 않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결혼을 전제였다, 한 명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면 사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여배우가 이제 굉장히 그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. 이거 프랜차이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요전번에 호식이 치킨이머니 우리가 그 사례 지켜봤지 않습니까? 예. 엉뚱하게 그 오너가 사고를 쳐놓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가맹점 사람들이에요. 이 해당 커피 체인점에 그러면 그 가맹점에 있는 분들이 이제 피해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여배우한테 가해지는 타격보다 이분들이 서민들 아니겠습니까?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